안녕하세요, 고퍼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팀 티어별 시리즈 이제 5번째 티어 에피소드입니다. 5번째 티어는 위닝 시즌이 한계인 이 위닝 시즌을 목표로 바라보는 이 팀들이라고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플레이오프권이나 와일드카드권의 경쟁을 해내기에는 분명히 부족해 보이지만 본인들이 좀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반영한다면 이 위닝 시즌 정도는 8승, 9승 정도의 선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팀들입니다. 총 6개의 팀들이 있고요. 마이애미 돌핀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인디애나 콜츠, 뉴욕 자이언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단부터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팀은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가 5티어의 첫 번째 팀으로서 소개된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놀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돌핀스는 충분히 디비전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돌핀스는 이번 오프시즌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오프시즌이 끝나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트레이닝 캠프를 진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분명히 기대를 합니다. 작년에 꼴찌를 한 테네시 타이탄스나 또는 엉망이었던 뉴욕 자이언츠나 캐롤라이나 팬더스나 이러한 모든 팀들 또는 아쉽게 탈락한 캔자스 시티 칩스나 필라델피아 이글스 우승팀 버팔로 빌스, 사실 99%의 팀은 분명히 오프시즌에 FA를 경험하고 또 드래프트를 통해서 새로운 전력을 추가함에 따라서 우리 팀 올 시즌 기대된다,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은 이번 오프시즌을 겪고 나서 현재 이들의 로스터 상황을 분석했을 때 과연 이들이 작년보다 나아졌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들은 곧 있으면은 제일런 램지라는 본인들의 넘버원 코너백을 트레이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레이드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만약 제일런 램지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들은 이번 오프시즌을 과연 뭘 하고 보낸 것이냐. 분명 마이애미 돌핀스는 투아라는 쿼터백과 함께 슈퍼볼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력이 오히려 유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성공적인 오프시즌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5티어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의 주요 영입 목록에도 오펜시브 라인맨인 제임스 다니엘스,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인 닉 웨스트브룩, 드래프트를 통해서 케네스 그랜트, 디펜시브 라인맨을 추가한 것은 좋은 측면이긴 하지만 반대로 팀을 떠난 이 선수들, 테런 암스테드, 본인들의 태클이 은퇴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맨, 베테랑으로서 정말 한 축을 담당해주었던 클레이스 캠벨도 팀을 떠나게 됐고요. 즉, 들어온 선수는 거의 영향력이 미미한데 나간 선수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드래프트나 다른 부분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대박을 무언가 데려온 것 같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마이애미 돌핀스가 작년에도 실망스러운 그런 하반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 시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 정말 천재적이고 좋은 오펜스 스킴을 짜오고 또 타이르 킬, 제런 와더, 이들의 리시버들의 스피드와 빅플레이 능력 뛰어나고 투아라는 쿼터백이 건강만 하다면 어쩌면 이들의 오펜스가 또 시즌 초반에 이들의 정말 뛰어난 리듬과 템포를 바탕으로 상대 디펜스를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팀의 디펜스를 상대로는 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득점을 거두면서 좀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의 단점이죠. 항상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팀의 그런 분위기와 전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또 누군가가 부상을 한 번만 당하기 시작한다면 이 팀은 버틸 수가 없는 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
현재 이 팀의 로스터와 이런 백업 뎁스 상황이 굉장히 좀 얇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돌핀스가 그동안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약점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정규 시즌, 이번 시즌 하반기까지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1월 달의 경기를 이들이 온전히 플레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핀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최근 사실 방향성을 좀 알 수 없는 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GM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또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너무나도 아쉬운 무브들을 이어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드래프트에서도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 팀은 스스로 오펜시브 라인맨이나 디펜시브 라인맨을 발굴해내지 못하는 팀이고요. 만약 발굴을 하더라도 로버트 헌트나 크리스찬 윌킨스나 이런 좋은 선수를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막 내보내요. 그냥 FA 나가, 우리 너 안 잡아, 미련 없어, 이래요. 막 발굴하고 싶어서 막 미치던 중에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로버트 헌트 안 잡고 테론 암스테드 막 영입하고 미리 막 테론 암스테드 연장 계약 시키고 막 이러려고 하고, 또 크리스찬 윌킨스는 안 잡지만 브래들리 첩은 또 트레이드로 막 드래프트 픽까지 주고 또 연장 계약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영입했던 것처럼 무언가 팀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아이러니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방향성이 굉장히 아쉽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분명히 타이릭 힐이라는 리시버를 트레이드에서 현재까지 잘 써오긴 했죠. 하지만 제일런 램지 이 넘버원 코너백도 데려오면서 잘 쓰려고 했고, 브래들리 첩도 결국 엣지러셔 부족하다, 우승에는 한 조각이 필요하다, 엣지러셔 이러면서 또 트레이드로 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주요 슈퍼스타를 영입하면서 본인들이 정말 슈퍼볼을 겨냥하는 달릴 팀이라고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달릴 준비가 아예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단장이나 구단 수뇌부들은 우리는 무조건 이번 시즌에 슈퍼볼 간다, 슈퍼스타 영입해, 이 슈퍼볼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영입해. 하지만 팀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매번 무너지기 일쑤였고요. 시즌 하반기만 가면 선수들은 전반기와 아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하며 실제로 마이애미 썸머 캠프가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시즌 하반기에 가면은 본인들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팀이고, 거기서 단행한 이 큰 트레이드들이 결국 팀을 한 단계 도약시켜주지도 못하였고요. 전체적인 비즈니스 방식과 결정들이 너무나도 미숙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또한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 때마다 급격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어요. 투아라는 쿼터백, 물론 모든 팀에게 있어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정말 대체할 수 없고, 특히 연봉 5천만 달러 이상에 주는 쿼터백이라면 백업 쿼터백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티 칩스, 마홈스가 부상으로 잠깐 빠지더라도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라마 잭슨, 잠깐 라마가 부상을 당해도 이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가진 팀의 역량과 준비된 백업 쿼터백의 힘과 함께 어느 정도 시즌을 치를 수 있고 몇 경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돌핀스라는 팀은 투아라는 쿼터백이 빠지기만 하면은 그냥 리그 꼴찌의 팀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아라는 쿼터백은 리그 현재 32개에 있는 팀들 중에 이 팀의 모든 쿼터백들 중에 가장 부상 확률이 높은 쿼터백이에요. 가장 부상 확률이 높은 쿼터백을 가지고 있는데 부상을 당했을 때 전혀 플랜 B가 없다라는 점은 이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이 뎁스 자체가 부족하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되어 있지 못한다. 결국 이는 조직적으로 단단하지 못하고 준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아의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진탕 부상을 안고 살면서 커리어 엔딩의 위기를 정말 매 경기, 매 드라이브, 매 스냅마다 가지고 있는 쿼터백에게 도대체 왜 먼저 선뜻 동기 쿼터백들급의 저스틴 허버트나 조 버로우급의 계약을 주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투아의 부상 이력 때문에 사실 구단 입장에서 좀 더
이기적이고 좀 더 머리를 굴렸다면 저는 분명 돌핀스는 거의 4천만 달러급의 계약을 투아와 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현재 비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팀에게는. 이러한 최근의 1년의 무브들을 보면 돌핀스라는 팀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무브들을 했을까? 이들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조직이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뜻과 방향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힘든 구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돌핀스의 이 구단주 자체는 사실 선수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외이기도 합니다. 선수들 이 NFLPA에서 발표한 플레이어 리포트에서도 마이애미 돌핀스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함께 거의 최상위급의 이 평가를 받았죠. 실제로 이 구단의 시설, 선수들에 대한 대접 이러한 부분에서는 최고 수준이고요. 정말 구단주 입장에서 슈퍼볼 우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템퍼링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지 가물가물하기 시작했는데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 구단이 톰 브래디와 션 페이튼 감독을 이제 본인 팀으로 오라고 템퍼링을 하기 위해서 요트에 만나가지고 대놓고 너네 데려올 거야 라고 했었죠. 그 결과 이 리그에 걸리게 되었고 명백하게 템퍼링으로 판명이 되면서 마이애미 돌핀스는 1라운드 픽을 징계로 잃게 되기도 하였죠. 즉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조직적으로 이들이 분명히 미숙하다, 뭔가 열정적이고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느껴져요. 뭔가 그런 의지 자체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정말 미숙한 구단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 템퍼링 1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템퍼링을 할 거면 따로 다른 도시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오피스 같은 데서 만났어야죠. 거기서 대놓고 요트에서 이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죠. 하지만 역시 톰 브래디와 션 페이튼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 템퍼링을 했다. 그 부분 자체는 저는 이해합니다.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뭐라도 당연히 했어야 했겠죠. 종합적으로 아직 마이애미 돌핀스는 분명 이들이 가진 슈퍼스타들, 이들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는 막대한 연봉을 주면서 투아라는 쿼터백, 타이르 킬, 제일런 램지, 브래들리처럼 분명 핵심 선수들은 아직 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오펜스는 분명 이 팀의 바닥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바닥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플레이오프에 나가봤자 기대가 안 된다는 점, 시즌 하반기에 무조건 무너질 거다라는 점, 시즌 초반의 선전이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는 단장을 리셋하든 또는 쿼터백을 리셋을 하든 무언가의 대격변을 이들이 선택을 해야지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팀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이번 오프시즌 정말 역대급 무브를 펼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번 오프시즌에 보여주었던 모습 때문에 제가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점이 거의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스틸러스의 이번 오프시즌 영입 선수 목록만 살펴볼게요. DK 메칼프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글스에서 방출된 데리우스 슬레이 베테랑 코너백을 또 데려왔습니다. 베테랑만 거의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쿼터백 에런 로저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에런 로저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과연 이들이 잘 어울릴까? 물론 필연적이긴 했어요. 에런 로저스도 분명 갈 팀이 없었고 피츠버그 스틸러스 입장에서도 메이슨 루돌프를 주전 쿼터백으로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런 로저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다. 물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에런 로저스를 저는 반드시 선택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실제로는. 그 이유는 에런 로저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현재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물론 부상을 당하고 뉴욕 제츠에서 이 부상에서 회복돼서 정규 시즌에 플레이했을 때
피지컬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선수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쿼터백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깨 자체는 아직도 싱싱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앵글을 활용한 뭐 패스들, 그의 전매 특허 패스들 아직도 선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에런 로저스는 분명히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의 플레이가 달라졌다는 부분을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는 힛을 두려워하는 쿼터백이 아니었어요. 그는 뭐 엣지 러셔가 뭐 파고 들어온다든지, 또는 본인의 오펜시브 라인이 뭐 믿음이 좀 부족해서 또 본인을 제대로 못 지켜준다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런 로저스는 본인의 운동 능력을 활용해서 뭐 수비수를 따돌리고 플레이를 연장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어깨를 활용하여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강점을 가진 선수였지만, 뉴욕 제츠에서의 에런 로저스는 오케이, 다가오기 전에 무서워서 미리 플레이를 끊어내는 타입의 선수였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패스 쳐박아, 나 색 당할 것 같아. 또는 20야드짜리 패스를 노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 맞으면 안 돼, 나 그냥 체크다운 할게 하고 3야드짜리 뭐 5야드짜리 체크다운 패스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뉴욕 제츠에서의 에런 로저스였어요. 물론 뉴욕 제츠의 오라인이 뭐 에런 로저스를 잘 지켜주지 못하였고 뭐 신뢰가 부족했다 라는 부분이 뭐 실제로 그의 플레이에 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았을 수도 있죠. 뭐 스틸러스에서는 좀 더 단단하게 그를 지켜주고 뭐 로저스를 위한 오펜스를 재단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에런 로저스가 너무나도 늙었고, 그리고 스킴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구단이 과연 그것을 에런 로저스를 위해서 잘 세팅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틸러스와 로저스의 궁합이 잘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틸러스가 했어야 할 무브들은 메이슨 루돌프 또는 뭐 저스틴 필즈를 잡았어 가지고 이 선수들을 주전으로 세우면서 뭐 본인들의 그러한 팀 컬처인 디펜스와 뭐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오펜스를 이끌어갔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드래프트를 통해 뽑았던 윌 하워드에게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그에게 뭐 시즌 중하반기부터 기회를 주면서 윌 하워드가 과연 본인들이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의 그런 내셔널 챔피언십을 드러냈던 그런 쿼터백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한 좀 1년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구단을 재정비할 수 있는 타입의 시즌을 선보였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이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목표가 슈퍼볼이야, 우리에게 쉬는 시즌은 없어, 에런 로저스와 함께라면 또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무브들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에런 로저스와 실제로 이들이 플레이오프에 가더라도 아마 플레이오프에서 이들은 광탈을 당할 것이에요. 그 정도로 스틸러스라는 팀에 대한 기대치와,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뭐 구단 여러 안팎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본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로저스와 스틸러스 분명히 다른 선택들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저스 입장에서도 스틸러스라는 구단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저스는 오히려 계약을 하지 않고 혹시나 시즌 중에 이 쿼터백 부상이 당한 팀들과의 이 와일드카드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과 뭐 하반기를 보내면서 슈퍼볼까지의 뭐 런을 한다든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로저스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더 좋은 방향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스틸러스 이번 오프 시즌에 아웃된 선수들도 많아요. 나지 해리스, 정말 워크호스 러닝백으로서 이 오펜스의 선봉장이었던 러닝백이 이 LA 차저스로 갔죠. 그리고 조지 피킨스를 보냈다는 점, 이 부분도 뭐 DK 메칼프와 겹치기 때문에 뭐 누구를 보내냐, 누구를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메칼프를 데려왔기 때문에 조지 피킨스가 나갈 것은 분명히 이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했죠. 그리고 태클이었던 댄 무어가 또 테네시 타이탄스로 이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 관점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했던 이유는, 저는 이 팀이 구단의 역사,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브랜드 네임, 그리고 뭐 마이크 톰린 감독의 뭐 몇 년 차였죠? 18년 연속 위닝 시즌이었나요? 뭐 그 기록 때문에 저는 이 팀이 가장 과대평가된 프랜차이즈이자 프론트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은 조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 없는 포지션에 과도한 투자를 선보이고 리그 컨센서스와 동떨어진 드래프트 픽을 행사하고 있고요. 드래프트에서 트레이드 업앤다운 타이밍도 잡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시즌 중에 본인들 자신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톰린 감독 때문인지 또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구단의 전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리빌딩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위닝 시즌이라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슈퍼볼을 목표로 하고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팀들도 꼴찌를 하고 막 정말 엉망의 시즌을 선보이기 때문에, 스틸러스가 정말 나쁜 팀이냐, 뭐 나쁜 결과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가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그림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이 콜버트 GM이 은퇴해가지고 마이크 톰린 감독이 드래프트를 맡았을 때 당시 뽑았던 케니 피켓 쿼터백 픽은 분명 재앙이 돼버렸고요. 나지 해리스 러닝백 픽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데이 2와 데이 3에서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발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하지만 이들이 강력한 D라인, 키아누 벤튼, 캠 헤이워드, TJ 왓, 그리고 닉 허빅, 그리고 알렉스 하이스미스, 이런 선수들을 정말 잘 발굴해가지고 이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위닝 시즌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외의 드래프트 픽들은 너무나도 실패해버린 게 많고요. 오랜 기간 동안 스타 선수들에게 의존하며 전체적인 로스터를 골고루 보강하지 않았다는 점은 낙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닝 시즌을 거두고 있다라는 점은 진짜 대단해요. 저는 마이크 톰린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쥐어짠다는 사실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본인들의 조직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팀이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기껏해야 평균 이상 정도의 이 성적만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할까? 라고 의문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플레이오프에 갑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 매년 의미 없는 경기를 뛰죠. 작년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와일드카드 경기,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매치업에서 스틸러스가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진짜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스틸러스 팬들조차도 본인들이 라마 잭슨,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넘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년 시즌 스틸러스의 2023년 시즌의 플레이오프도 생각해보세요. 버팔로 빌스와 만났던 스틸러스, 과연 이들이 와일드카드에서 버팔로 빌스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톡 까놓고 말해서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그냥 공짜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이면 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느 팀도 스틸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요. 이들은 2016년 이후로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는 팀이기도 합니다. NBA나 또는 다른 스포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카고 불스, 유타 재즈, 이런 팀들은 맨날 플레이오프에는 올라가죠.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에서 매번 탈락을 하고, 정말 팬들에게 야 이럴 거면 탱킹해라 이런 소리 들으면서 결국 리셋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케니 피켓, 저스틴 필즈, 누구를 쿼터백으로 써야 되냐,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 잡음이 나오기도 했고, 작년에는 러셀 윌슨과 또 저스틴 필즈, 누가 쿼터백이 저스틴 필즈 잘하고 있는데 왜 내리냐, 러셀 윌슨을 또 왜 올리냐, 또 러셀 윌슨이 못할 때는 또 저스틴 필즈를 또 내보내라, 여러 가지 쿼터백에 대한 잡음이 너무나도 심했고요. 이제는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이 오면서 에런 로저스도 이 드라마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쿼터백이죠. 에런 로저스가 이제 못하기 시작하면 또 메이슨 루돌프를 올려라, 또 윌 하워드를 또 빨리 올려라,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에런 로저스는 또 트위터나 또는 팻 메가피쇼 나가가지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팀을 돌려가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겠고요. 이처럼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은 분명히 구단의 이 컬처가 뛰어나다라는 이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저스틴 필즈, 러셀 윌슨 그리고 에런 로저스 이 본인들이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안토니오 브라운이라는 리시버에서 시작해서 체이스 클레이풀, 조지 피킨스, 그리고 이제는 DK 메칼프까지, 아니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인지 한번 생각이 안 된다는 점. 이들은 정말 문제아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문제아를 잘 다룰 수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탤런트를 수집하지만, 조지 피킨스 매 경기마다 정말 시끄러운 잡음이 나왔었죠. 뭐 조지 피킨스를 뭐 구단 내에서 뭐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왔고, 뭐 블락킹을 안 한다, 뭐 말도 나왔고, 체이스 클레이풀도 마찬가지였고요. 안토니오 브라운은 물론 잘 억제했어요. 하지만 안토니오 브라운 뭐 다른 팀에 갔을 때 정말 미친, NFL에서 정말 최고로 미친 선수의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했었죠. DK 메칼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도 캐릭터가 정말 독특하고 이 팀의 컬처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부정적인 이 기운을 선보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로서 왜 스틸러스라는 팀은 이 디바 리시버 타입의 선수만 영입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에런 로저스와 DK 메칼프를 이번 오프시즌에 영입했다는 사실이 과연 앞으로 스틸러스의 뭐 3년 후, 5년 후 모습을 바꿔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전혀 기대할 수 없잖아요. 3년 후에 에런 로저스와 DK 메칼프가 과연 스틸러스라는 팀에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상상이 되질 않거든요. 이들은 분명 본인들이 뛰어난 컬처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처럼 캐릭터가 있는 선수를 품는 데 있어서 자신 있다고 하지만, 스틸러스는 현재 매년 오프시즌과 정규시즌에 이 본인들이 품었던 선수들의 드라마가 정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또한 코디네이터 선임에 있어서도 맷 캐나다라는 오펜시브 콜러를 무려 3년간 붙잡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믿기지 않고 경악스럽고, 그 후임으로 아서 스미스라는 플레이 콜러를 영입한 사실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처참합니다. 스틸러스라는 팀은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해왔던 대로 팀을 이끌어 간다면 본인들이 우승을 할 거라고 착각하고는 있지만, 지금 다른 팀들이 보여주고 있는 뭐 데이터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아날리틱적인 요소, 그리고 드래프트에 대한 접근법, 분석 능력, 또는 뭐 구단 내부 시설에 대한 투자, 뭐 선수들과의 관계,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틸러스는 분명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큰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젊고 혁신적인 인재가 조직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이크 톰린이라는 감독에 대한 시선은 분명히 제각각이며, 이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위닝 시즌으로 팀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대단합니다. 하지만 매년 플레이오프를 광탈당하고 그 이상의 것을 단 1도 기대할 수 없는 팀이 바로 좋은 팀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는 스틸러스라는 팀이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팀은 인디애나 콜츠입니다. 콜츠도 이번 오프시즌 굉장히 불확실한 오프시즌을 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요 영입 선수들을 살펴보면 세이프티인 캠 바이넘과 코너백인 차베리우스 워드를 데려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새롭게 디펜스 플레이 컬러로 부임한 루 아나루모 코치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이죠. 루 아나루모 코치가 이제 신시나티 벵갈스에서 작년 시즌 최악의 디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그러한 장기, 뭐 세이프티 로테이팅이라든지 그러한 디펜스를 펼치기에 이들의 세컨더리 자원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만큼 콜츠에서는 오케이, 루 코치를 데려왔으니까 이 코치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고요. 반면에 오펜시브 라인맨, 이 센터 포지션과 라이트 가드 포지션, 라이언 켈리와 윌 프라이스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콜츠의 로스터를 사실 평가를 해보면 OT어로밖에 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쿼터백 포지션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앤서니 리차드슨이 부상을 당했고 회복하는 이제 시즌인데 과연 정상적으로 잘 회복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 설사 건강하게 돌아오더라도 그가
뭐 부진을 한다든지 또는 뭐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태도를 보여서 뭐 작년 시즌 막 탭아웃을 쳐서 경기 도중에 나갔던 것처럼 올 시즌에도 사실 그러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이 쿼터백, 뭐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뭐 새롭게 래퍼로 뭐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래퍼가 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지 이번 시즌 딱 판가름이 나는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버스트로 판명이 나서 이제 래퍼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다면 콜츠의 이번 시즌 뭐 5티어도 아니고 거의 하위권을 이제 바라보는 시즌이 되겠죠. 물론 콜츠는 백업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서 데니얼 존스라는 이 뉴욕 자이언츠 출신의 쿼터백을 데려왔죠. 데니얼 존스가 실제로 그래도 백업 쿼터백 중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팀을 이끌음에 있어서 준비된 선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데니얼 존스가 이렇게 좋지 않은 팀 상황 속에서 이 팀을 뭐 플레이오프로 이끈다든지 또 뭐 정규 시즌 막바지까지 뭐 와일드카드권의 경쟁을 해낼 거라고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는 만큼 저는 이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을 티어 5로 꼽아봤습니다. 디펜스 쪽에서도 라투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 팀의 디펜스가 막 1년 만에 정말 천지개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거스 브래들리 코치의 디펜스에서 선수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또 굉장히 쉬운 스킨만 반복했던 그 까닭에 루 아나로모 코치가 막 세이프티 로테이팅하고 그런 것들을 캠프에서 보여주니까 막 선수들이 야 이런 디펜스도 있어서 야 왜 우리 이거 안 했어, 굉장히 놀라한다는 그러한 소식들도 들려왔어요. 과연 그거를 선수들이, 근데 루 아나로모 코치의 디펜스가 사실 새롭지가 않잖아요. 이미 리그의 다른 모든 팀들은 다 이러한 요소들을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콜츠만 유독 뒤처졌던 만큼 이들이 과연 다른 팀들의 그러한 이 트렌드나 그런 능력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좀 불안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디애나 콜츠의 이 프론트 오피스진은 사실 리그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프론트 오피스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 볼라드 단장은 미디어에 친숙하고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충분히 해낸 게 없습니다. 물론 크리스 볼라드 좋은 사람인 것도 맞고요. 또 형편없는 단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2014년 이후에 이들의 플레이오프 승리는 단 1승 뿐이고요. 최근 5년간 승률이 딱 5할일 정도로 특출난 팀이진 못했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승리는 거두고 시즌 막바지까지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는 팀으로는 보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문제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잘 하지도 못하고요. 뭐 휴스턴 텍산스와의 뭐 디비전 뭐 단판 대결 해도 지는 쪽에 항상 서 있는 팀이 바로 인디애나 콜츠였죠. 그리고 설사 진출을 하더라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경쟁력이 제로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하게 이 팀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디비전 내에 다른 이 라이벌 팀들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 역사가 많았어요. 휴스턴 텍산스도 뭐 이스터비 그 목사의 아래에서 정말 구단이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 잭슨빌 제규어스는 뭐 칸 구단주 밑에서 그냥 매년 막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그리고 또 테네시 타이탄스도 정말 뭐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 때는 물론 잘하긴 했지만 그 이전이나 그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떠난 작년 시즌이나 굉장히 불행했던 팀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디비전 내에 다른 팀들이 이만큼 약한 상황이 많았는데 그 상황을 이용하지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팀이 좀 치고 나가고 좀 더 이 AFC 사우스 디비전이라는 그 주인을 본인들이라는 것을 좀 더 세우고 그것을 이어나갔어야 했지만 인디애나 콜츠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쿼터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비슷해요. 인디애나 콜츠는 이전 단장 체제에서 뭐 앤드류 럭을 방치하다가 앤드류 럭이 결국 은퇴를 했죠. 셀프 은퇴를 했고, 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계속해서 필립 리버스, 칼슨 웬츠,
맨 라이언, 이 베테랑 쿼터백들에게 단년 계약을 뭐 체결하는 등, 뭐 트레이드를 칼스맨치를 하는 등 잘못된 선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현재 앤서니 리차드슨도 마찬가지예요. 리차드슨은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작년에 리차드슨과 조 플라코 누구를 선발 쿼터백으로 써야 되냐, 그런 드라마가 나왔던 것도 분명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올해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앤서니 리차드슨과 데니얼 존스의 경쟁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서 인디애나 콜츠는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 포지션에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드라마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인디애나 콜츠라는 구단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안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분명 뭐 3승, 4승하고 이런 팀은 아니에요. 콜츠는 항상 8승, 9승은 기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뭐 11승, 12승, 뭐 13승, 디비전 우승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최근에 드래프트도 너무나도 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을 발굴해내지 못하였고요. 항상 오펜스와 디펜스 어디든지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였어요. 인디애나 콜츠 전체적인 뭐 밸런스 자체는 좋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리그를 뭐 이끄는 오펜스, 뭐 리그를 이끄는 디펜스, 그런 모습들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코칭진 선임에서의 아쉬움도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슈타이켄 감독을 새로 뽑으면서 본인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데려오지 못하게 한 거는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스 브래들리 코치를 유임했던 그 선택, 너무 구식의 디펜스 스타일을 고수했고요. 그 결과 패시브한 백엔드와 일관성 없는 디펜시브 라인과 함께 이들의 디펜스는 굉장히 종이장, 상대 쿼터백 입장에서 루키 쿼터백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 분석하기 쉬운 디펜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죠. 종합적으로 본인들이 이 구식해온 방법들이 본인들의 고점을 오히려 방해한 결과가 되었고요. 아마 인디애나 콜츠는 이제 짐 얼세이 구단주가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죠. 짐 얼세이 구단주의 사망 소식과 함께 아마 새로운 구단주가 팀을 이끌게 된다면 저는 크리스 볼라드 단장 체제가 끝이 나면서 인디애나 콜츠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막 9승, 8승, 9승, 8승, 뭐 7승, 뭐 10승 이러한 단계를 좀 끝마치고 어느 한 방향으로든 곤두박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자이언츠의 이번 오프시즌 이 쿼터백인 러셀 윌슨과 제이미스 윈스턴을 데려왔고요.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 잭슨 달트라는 루키 쿼터백을 뽑기도 했었죠. 그리고 세컨더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제이번 홀랜드와 폴슨 아데보를 데려오면서 이들의 세컨더리 굉장히 젊고 유능한 이 세컨더리진을 보유하고 있고, 드래프트를 통해서 압둘 카터를 뽑음으로써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도 정말 어마어마하다, 리그 최고 수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프시즌이었습니다. 뭐 연장계약으로 데리우스 슬레이튼과 또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사실 전체적인 탤런트만 살펴보면 분명 슈퍼스타 선수들도 팀에 속해져 있고 각각 뭐 포지션에 속해 있고 분명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경기력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덱스터 로렌스가 막 어마어마한 활약을 선보이고 뭐 케이반 티보도나 또는 브라이언 번스가 막 한 경기에 3개씩 색을 올리고, 그리고 뭐 말릭 네이버스가 막 2개의 터치다운 만들고 막 이런 모습, 개개인의 선수들은 분명히 좋은 활약을 선보이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인 팀의 결과만 바라봤을 때는 자이언츠는 항상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자이언츠의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 어수선한 분위기, 이 팀 컬처를 결국 어떻게 바로잡고 라커룸을 장악해가지고 이 정말 선수들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그러한 팀을 만드는 것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러셀 윌슨이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제이미스 윈스턴이 또 막 선수들 모아가지고 막 스피치 해가지고 뭐 감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루키 쿼터백인 잭슨 달트가 물론 루키 시즌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브라이언 데이블 감독과 함께 이 리더로서 선수들을 이끌고 정말 승리를 위한 풋볼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이언츠라는 팀, 이 팀의 디펜스가 미친 수준이라고 현재 생각이 듭니다. 뭐 디펜시브 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작년에 뽑았던 타일러 누빈이나 그리고 뭐 드류 플립스 뭐 이러한 선수들이 워낙 루키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친 만큼 새롭게 영입한 제이번 홀랜드와 펄슨 아데버와 함께라면 D라인도 최고, 그리고 뭐 세컨더리도 최고, 정말 최고의 디펜스를 선보일 수 있는 시즌이 다가왔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만 역시 자이언츠라는 팀이라는 점, 과연 브라이언 데이블 감독이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쿼터백 포지션이 뭐 러셀 윌슨과 제이미스 윈스턴이 있기 때문에 뭐 바닥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단단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고점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잭슨 달트에게 굉장히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다트가 이 루키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힘들지 않을까. 뉴욕이라는 이 도시의 특성과 미디어의 그러한 좀 성급함 뭐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루키 쿼터백으로서 활약을 선보이기에는 좀 힘든 구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을 티어 5로 꼽아봤고요. 자이언츠는 사실 이 세쿠안 바클리와 데니얼 존스라는 이 두 명의 선수에 대한 선택 하나로 너무나도 프랜차이즈가 망가져 버렸죠. 자이언츠라는 구단 전체가 사실 엉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단주인 마라 구단주의 경우에도 뭐 조 셰인 단장을 뭐 두둔하고 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세쿠안 바클리 내보내라고 허락했어.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면은 이 마라 구단주도 되게 의리 있고 나빠 보이진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조 셰인도 2024년 작년 드래프트에서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대박 드래프트를 터뜨리면서 그의 능력을 드래프트에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말릭 네이버스는 동기 중 최고의 리시버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타일러 누빈과 앤드류 필립스 주전급의 선수들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러닝백이 뭐 타이런 트레이시도 올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2023년 뭐 드래프트 픽 디온테 뱅크스와 뭐 존 미첼 슈미츠 뭐 제일런 하야트 리시버 픽은 분명히 아쉬웠고요. 뭐 2022년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이언츠라는 팀은 어느 정도는 리그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하면서 분석 방법도 이해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론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입각한 나머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데니얼 존스의 재계약 상황과 세쿠안 바클리를 내보낼 상황 모두 이들은 우리의 방법이 맞다. 우리의 과정이 맞아. 라고 본인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 그 당시 리그 트렌드가 분명히 그랬어요. 쿼터백에게는 뭐 있는 대로 돈 다 줘도 되고 러닝백에게는 있는 대로 돈 다 주면 안 된다. 그냥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리그 트렌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했어요. 저는 충분히 그 상황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지고 올 파급력이나 팀 내에서의 선수들이 가진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점이 자이언츠의 실패에 굉장히 큰 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니얼 존스와 세쿠안 바클리 계약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사실 자이언츠라는 프랜차이즈가 복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024년 드래프트를 통해서 대박을 터뜨렸고 만약 올해에도 뭐 잭슨 달트와 이 압둘 카터라는 픽이 성공을 한다면 또 다른 반전을 이 조 셰인 단장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하자면 분명 세쿠안 바클리와 데니얼 존스 이 두 명의 선수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뉴욕 자이언츠는 하면서 결국 구단이 진짜
지구 밑바닥 끝까지 이 우주 지하실까지 들어갈 만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 샤인 단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비판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들이 지금의 그러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티어 5로 꼽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드래프트에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이고요. 이 드래프트가 대박이 또한 올해 이어져서 잭슨 달트라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발굴할 수만 있다면 자이언츠는 조 샤인 단장은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팀의 시즌, 이번 시즌, 그리고 이 팀의 감독과 이 팀의 단장의 목숨, 결국 올 시즌 잭슨 달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레이더스도 이번 오프시즌 정말 모든 것이 바뀐 이 시즌을 선보였는데요. 먼저 새로운 감독, 새로운 단장, 새로운 체제에 접어들면서 완전 새롭게 팀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돋보였던 시즌이었어요. 연장 계약으로 맥스 크로스비와 이 연장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 버틀러, 말쿰 쿤스, 제레미 친, 알렉스 카파, 저메인 프렛, 데빈 화이트, 앨란드 로버츠, 이 단년 계약을 통해서 예전에 휴스턴 텍산스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이 베테랑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의 뎁스와 안정성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쿼터백 포지션 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을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왔었습니다. 작년 시즌 레이더스의 쿼터백진 이 가드너 민슈, 에이든 오코넬, 데스몬드 리더 이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 플레이를 했었던 레이더스는 정말 팬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불쌍했던 시즌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지노 스미스라는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물론 그 대가와 연봉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쿼터백 포지션을 그래도 이제 걱정은 안 하겠다. 시즌 중에 이 지노 스미스가 있으면서 안정적인 리더십과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가진 이 브록 바워스라는 이 굉장한 오펜스 웨펀, 거기에 대해서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았던 애시튼 젠티라는 또 다른 런닝백의 존재감이 만약 이번 시즌 잘 드러나기만 한다면 이들의 오펜스가 그래도 준수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충분히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펜스 쪽에서는 걱정이 많긴 해요. 이들의 세컨더리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었고 트레버 모릭이라는 좋은 세컨더리 플레이어를 이들은 잡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여파가 저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디펜시브 라인 쪽에서도 맥스 크로스비와 크리스찬 윌킨스가 이 본인들의 이 연봉값을 자랑하고 타이리 윌슨이 이 상황에서 스텝업을 해주기만 한다면 좋은 D라인을 어쩌면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크리스찬 윌킨스가 이 부상이 재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들의 위력이 D라인에 대한 위력이 줄어드는 만큼 이들의 디펜스에 대한 걱정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레이더스라는 팀은 이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과 이 새롭게 개편된 이들의 오펜스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저는 잘 따라갈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 디펜스가 발목을 잡으면서 이들이 위닝 시즌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트 캐롤 감독 또한 어쨌든 팀을 좀 재건하고 리빌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쥐어짜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감독이지만 시애틀 시옥스의 말년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이상의 것을 창출해내기에는 이 피트 캐롤 감독이 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더스를 티어 5로 분류하게 됐고요. 레이더스라는 구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2000년 이후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무려 15명의 감독을 고용했습니다. 25년 동안 15명의 감독을 고용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보다 더 많은 감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궁합은 즉 모두 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감독
단장 모두 25년 동안 다 망했다는 것인데,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존 그루덴과 뭐 메이욕 이 단장 궁합도 망했고요. 뭐 맥다니엘스와 데이브 지글러 이 조합도 망했고요. 안토니오 피어스와 뭐 톰 텔레스코도 망했고요. 도저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도 진짜 옹호를 해줄 수가 없는 팀 상황입니다. 드래프트 전문가라고 데려왔어요. 많은 돈을 주고. 근데 역대 최악의 드래프트를 했다는 것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너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마크 데이비스라는 구단주는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선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 데이비스 구단주의 뭐 헤어스타일 때문에 더 동정심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데이비스 구단주가 한 것이라고는 이 풋볼팀에 대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완전히 손을 떼고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권을 맡겼다는 점이에요. 존 그루덴과 이 마이크 메이어 궁합 이 조합 시절에도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는 전혀 팀에 개입을 하지 않았었고요. 또 뭐 조시 맥다니엘스와 뭐 데이브 지글러가 왔을 때도 또 안토니오 피어스가 뭐 선수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뭐 감독시켜줘라 이런 상황이었을 때도 마크 데이비스는 오케이 너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나는 너네 믿고 다 밀어줄게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던 감독이었던 마이크 맥다니엘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데이브 지글러라는 이 뉴잉글랜드 출신의 단장을 꽂아주었고, 또 뉴잉글랜드 출신의 스태프들을 대거 데려왔고 뭐 심지어 요리사까지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짜 감독으로 무조건 망할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했었던 안토니오 피어스마저 선수들이 원한대, 야 우리 팀의 최고의 슈퍼스타인 맥스 크로스비가 안토니오 피어스를 지지하고 원해, 오케이 뭐 까짓거 해보지 라고 안토니오 피어스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지원과 신뢰는 오너 입장으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오너들은 이런 모습을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잘 보일 수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마크 데이비스를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문제는 잘못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계속 망한다는 점이에요. 이 무한 신뢰가 결국 잘못된 인물에게 향한다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가장 쉬운 예이기도 하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톰 브래디 역대 최고의 선수, 뭐 역대 최고의 쿼터백, 풋볼을 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보다 잘 알아. 마크 데이비스 나보다 톰 브래디가 더 풋볼을 잘 알아. 우리 구단에 지분 좀 줄게. 뭐 2% 줄게. 톰 브래디 데려와서 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면은 우리 팀이 우리 프랜차이즈가 더 나아질 거야. 피트 캐럴 감독, 뭐 존 스파이텍, 오케이 다 밀어줄게. 원하는 풋볼 팀을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또 한 번 이번 오프시즌에 이들은 새로운 체제를 진행을 했어요. 드래프트도 한번 보세요. 피트 캐롤 감독의 느낌이 물씬 나는 드래프트를 이번 시즌에 선보였잖아요. 마크 데이비스라는 이 인물은 결국 한결같은 사람이요. 믿고 밀어주고 그리고 항상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이더스라는 팀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감독과 단장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전권을 주기 때문에 매년 팀의 컬처와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누군가가 해고되었을 때,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이 만약에 해고되었을 때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구단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번에는 인물이 바뀌더라도 감독이든 뭐 단장이든 누군가가 해고되었을 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컬처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행히도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과 피트 캐롤이라는 감독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노 스미스를 데려왔다는 선택, 지노 스미스를 통해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또 다음 세대에 있어서 리셋 버튼을 안 누르고 본인들의 컬처와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레이더스의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본인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번 오프시즌에 뭐 지노 스미스를 데려와야 한다
라는 공격적인 운영을 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맥스 크로스비, 크리스찬 윌킨스의 전성기인 상황에서 지노 스미스를 영입해서 어떻게 해서든 위닝 컬처를 심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레이더스의 이번 오프시즌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들이 또 다른 포지션에, 더 핵심 포지션에 투자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애쉬튼 젠틸을 레이더스가 영입한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반드시 공격적이어야 했고, 그것은 위닝 시즌을, 위닝 컬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젠티 픽이 그 어느 팀보다도 절실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좋은 스타 선수들과 그리고 핵심 탤런트 자원이 분명히 있는 팀이에요. 정말 노답인 팀이 아닙니다. 레이더스라는 팀이 프랜차이즈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갈림길에 현재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 시즌 과연 가능할지, 톰 브래디도 안 되고 피트 캐럴도 안 된다면 정말 레이더스는 미래가 없는 팀이지 않을까. 부디 이번 시즌을 발판으로 해서 레이더스라는 프랜차이즈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들이 좋은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만 합니다. 마지막 팀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패치는 이번 오프시즌에 FA를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쓴 이 구단으로 알려지고 있죠. 드레이크 메이의 2년차 시즌과 더불어서 새롭게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이 패치 프랜차이즈가 진정 이 벨리책 감독 시대 이후에 새로운 구단으로 거듭나는 첫 시즌으로서 팀의 주축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번 FA에서 공격적인 움직임들을 취하기도 했었는데요. 주요 영입 선수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브레이블 감독과 친했던 해롤드 랜드리, 그리고 또 라인베커인 로버트 스필라인,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출신의 슈퍼볼 챔피언인 밀튼 윌리엄스, 거기에 더해서 베테랑 코너백인 칼튼 데이비스, 또 오펜시브 태클인 모건 모세스, 또 리시버인 맥 홀린스와 또 넘버원 리시버의 역할을 기대했었던 스테판 딕스와 게럿 브래드버리, 너무나도 많은 이 베테랑 선수들에게 이 많은 돈을 쓰면서 영입을 해왔고요. 드래프트에서도 윌 캠벨, 트레비안 핸더슨, 카일 윌리엄스 등을 이 오펜스 플레이어들을 영입하면서 드레이크 메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디펜스 쪽에서는 이 FA를 통해서 영입하는 모습들을 선보였고요. 그 결과 이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이 어쨌든 디펜스에는 일가견이 있는 이 감독이자 이 코칭 스태프로서 저는 빠르게 패치가 작년 시즌 이 제러드 마요 감독이 이끌면서 디펜스가 확 무너졌었던 모습들을 빠르게 재정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브레이블 감독을 위해서 이 선수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줬던 만큼 패치의 디펜스가 작년과는 상당히 다른 이 결과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펜스예요. 드레이크 메이가 스테판 딕스도 얻었고 카일 윌리엄스라는 루키 리시버도 얻었고 또 오펜시브 태클들도 다 바꾼 상황 속에서 본인을 위해서 이처럼 드래프트 자원과 돈을 쓴 상황에서 드레이크 메이가 소포머 시즌에 얼마나 성장을 크게 해내느냐, 그것이 이 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드레이크 메이의 루키 시즌을 봤을 때는 물론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과연 굉장히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 쿼터백이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분명 의문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가 작년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정말 묵묵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팀을 이끌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저는 드레이크 메이에게 그래도 이 기대를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은 이 라이언 테너힐이라는 이 백인의 쿼터백, 사실 드레이크 메이와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어깨, 그리고 어느 정도의 뛰어난 운동 능력, 백인 치고는 잘 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작전 수행 능력, 이러한 것들을 오펜스 시스템을 통해서 잘 녹아들기만 시작한다면 저는 드레이크 메이가 이끄는 뉴잉글랜드 오펜스, 조시 맥다니엘스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합류와 더불어서 굉장히 기대되는 이 조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뉴잉글랜드라는 프랜차이즈는 정말 작년 시즌에 엉망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감독이 있었어요. 빌 벨리책이라는.
그리고 그 감독이 길러냈던 제러드 마이어 코치는 이 선수 출신으로서 그리고 코치 출신으로서 이 빌 벨리책 감독이 밑에 있었죠. 그렇게 본인이 길러냈던 그 코치가 본인의 이 등에 칼을 꽂게 만들었고 결국 빌 벨리책 감독을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면서 패치는 내쫓게 되었죠. 제러드 마이어라는 이 선택은 결국 완벽한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제러드 마이어 감독의 선임은 사실 시작 전부터 예견된 운명이기도 했었죠. 지난 1년 동안 저 또한 이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비판을 했어서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츠 다이너스티에 대한 역사 때문이었는지 팬들의 기대는 사실 제러드 마이어 감독이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다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분명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프랜차이즈는 항상 잘하고 항상 위닝 시즌 거두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에요. 특수한 구단 컬처와 그리고 짠돌이 구단주 때문에 패치라는 프랜차이즈는 사실 조금의 성공으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가 힘든, 진짜 모든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프랜차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초짜 감독이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분명히 역부족이었고요. 선수들 또한 빌 벨리책 감독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다가 제러드 마이어의 엉성한 리더십을 보았다면 당연하게도 팀에 대한 로열티가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모든 구단의 운영도 문제로 드러났었죠.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는 아직도 톰 브래디와 빌 벨리책이 대충 리시버 쓰면 되고 리시버 B급 리시버를 A급 리시버로 톰 브래디가 만들어주고 대충 다른 팀에서 방출된 베테랑 수비수들 데려오면은 빌 벨리책 감독이 프로볼급 선수를 만들어 오고 그렇게 해서 슈퍼볼 또 우승하고 진출하고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러드 마이어 감독을 선임하고서 돈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1년차 시즌에 작년에 돈을 거의 안 썼어요. 드래프트에서조차 이들은 드레이크 메이를 뽑아야 할지 또는 트레이드를 픽다운을 해야 할지 이 드래프트 전날까지 패치는 당시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들의 프랜차이즈의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팀이었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많은 뉴스를 당시에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다행히도 드레이크 메이를 뽑았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미래를 좀 꿈꿀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패치라는 프랜차이즈는 조직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팀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톰 브래디, 빌 벨리책, 어니 아담스, 단테 스칼네치아 등 역대급 인물들 몇 명이 한 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것처럼 단순히 보였을 뿐이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운영이 많은 구단이었고요. 빌 벨리책 감독이 말년에 노망이 나면서 이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팀은 급격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그 벨리책 감독마저 팀에서 사라지게 되자 오합지졸의 프랜차이즈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팬들 입장에서 정말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정신을 차렸고 어느 정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람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패치의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 선임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감독의 리더십과 테네시 타이탄스에서의 그런 구단 운영 능력 그리고 거기서 배운 실수와 교훈들을 바탕으로 현재 무너진 이 패치 프랜차이즈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블 감독이 좀 돈을 좀 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렇게 어쨌든 돈을 안 썼던 이 크래프트 구단주는 이번 오프시즌에 많은 돈을 쓰면서 벨리책이어서 안 써도 된 거지 이제는 써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이크 브레이블은 베테랑을 통해서 빠르게 컬처를 확립하고 무너졌던 패치 프랜차이즈를 하나로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결국 드레이크 메이의 성장에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언 테너힐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 이 쿼터백은 그래도 브레이블 감독이
이 선수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오펜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무언가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가 막 빌 벨리치 감독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기도 했고, 이 패치 다이너스티의 공은 오직 톰 브레디와 본인이다 라고 막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벨리치 감독이 없었더라면 분명 뉴잉글랜드라는 구단은 뭐 톰 브레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작년 제러드 마요 감독의 선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패치의 프랜차이즈는 전체적으로 엉성한 부분이 많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구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컬처를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확립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된 만큼 저는 그래도 패치라는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한 시즌 만에 막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뭐 드레이크 메이가 뭐 프로볼급의 쿼터백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위닝 시즌을 바라볼 수 있는 저력은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패치를 티어 5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티어 5 모든 팀들을 한번 분석을 맞춰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티어만 남았습니다. 티어 6, 올해도 하위권으로 분류가 될 팀들인데요. 뉴욕 제츠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뉴올리언 세인츠, 테네시 타이탄스, 애틀란타 팔콘스, 이 5개의 팀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티어 6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